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쉬운 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고요. 이제 생각도 하고 입력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억지로 그냥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적어놓고 그걸 받아 적어야 하는 수준이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입력 연습은 다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론이 더 중요해요. 그럼 뭐 8번, 아까 7번, 8번은 똑같으니까 넘어왔고요. 이제 5페이지의 9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계를 제가 직접 써드릴 거예요. 8번 했나요? 8번은 똑같아서 했어요. 참고로 그 전산세무 2급반에서는 이거 분계 아예 안 해요. 할 줄 아시죠? 하고 그냥 넘어가요. 네, 근데 지금 우린 처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음번에 할 줄 아시죠? 하고 넘어가죠. 네, 그럼 이제 9번 갈게요. 자, 9번은 8월 17일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거 보고 11번 과세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매출 과세 정도라고 쓰시면 되는데 11번 너무 쉽잖아요. 11번 이제 아시니까 이걸 먼저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다가 생각하면 매출 과세에다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8월 2일에 받은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0%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 정도는 회계 1급에서 나오거든요. 실제로 요새는 어려운 문제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100만 원은 빼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을 한번 보시면 밑에 900만 원이랑 90만 원 써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990 물건 주고 있으니까. 근데 100만 원은 이미 받았대요. 그러면 8월 2일 분계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8월 2일에 먼저 받은 거 있죠. 먼저 받은 거. 그러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답이 현금이거든요. 현금 100만 원 선수급. 아세요? 선수급? 네. 먼저 받은 돈. 물건은 안 줬는데 먼저 받은 돈. 그럼 이거 일반절표란 말이에요. 왜냐면 매입도 아니고 매출도 아니죠. 자, 그러면 그때 거래처까지 썼겠죠. 1000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8월 2일 일반절표에 써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이걸 했어요. 8월 2일에. 자, 그럼 이거를 했다고 치고 오늘이 8월 17일이잖아요. 8월 17일은 매입 매출 점표죠. 11번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990만 원은 못 받습니다. 왜냐면 100만 원은 미리 받았으니까. 그래서 990에서 100만 원을 제외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제외하면 890이잖아요. 그 중에 50%예요. 독해 되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흔한 계약금 그냥 이야기니까 그냥 890 나누기 2 하면 되죠. 뭐 곱하기 0.5 하셔도 되고. 그럼 445만 원이잖아요. 이걸 동사 발행, 그러니까 동사는 쟤예요. 같은 회사. 쟤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죠. 그럼 445만 원은 현금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445만 원이 밑에 수표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445만 원이 현금이다. 이걸 확인을 했어요. 현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선수금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선수금 1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차변 아까 말씀드린 현금 445만 원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50%는 445만 원이잖아요. 이걸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제품이니까 외상률 출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계를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적어서 푸는지 이제 아시겠죠? 감산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계를 적어놨고 개변은 사실 뭐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품 매출 뭐 900 이 부분은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차변이 필요한 거잖아요. 요거 차변 요거 근데 이거를 잘 적어놨느냐
보고 잘 입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받은 거는 현금 445만 원 수표 하고 외상 매출금 44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현금 545만 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 받은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 전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 거래 이야기하잖아요. 거래.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선수금도 여기 포함돼야 받지. 그래야 우리가 990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수금을 현금이라고 유추해서 적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렵지만 이 정도는 풀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은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입력해 볼게요. 조금 어렵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 전에 한 번 더 보고 가시고 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8월 17일로 입력을 해볼게요. 8월 17일. 일단 유형은 쉽죠.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하고 제품 매출 똑같이 적어주고 여기까지는 뭐 똑같죠. 수량 100, 단가 9만. 그 다음에 거래처는 천마라고 있네요. 천마. 네, 위쪽은 쉽습니다. 그리고 전자도 발급했고요. 전자 1번. 그 다음에 붕괴는 이제 혼합이죠. 2개 이상이면 무조건 혼합이니까 3번 혼합으로 가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대변은 적을 필요 없다. 왜냐면 알아서 적혀 있으니까. 우린 이제 차변만 정리할까요? 네, 그럼 바로 화살표 내리시고 3번 F2번입니다. 선수금부터 정리할게요. 선수금 쓰고 100만 원이죠? 1 플러스 차변만 지금 3번 해야 돼요. 또 3번 F2번. 네, 현금 쓰시고 445만 원. 그리고 또 차변 F2번 외상 대출금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유형별로 정리하다 보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10번 문제는 똑같으니까 혼자 연습해 보세요.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답 확인하셨죠? 엔터 치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은 11번 유형입니다. 이쪽 페이지는 좀 주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그 두 문제 있죠. 9번, 10번은 계약금이 껴있는 붕괴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매출 쪽이니까 선수금이 나오겠죠. 그럼 한번 반대도 유추해 볼까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일 때 계약금은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물건을 팔면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금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있잖아요. 매입계약금을, 그러면 매입계약금은 우리가 주는 거죠. 그럼 이때는 먼저 줘야 되니까 선급금.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선급금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맞죠?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고 이제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은 요것도 좀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보시면 하자가 있어서 반품됐다라고 돼 있는데 키워드는 반품입니다. 반품. 내가 팔았던 게 빠꾸 먹은 거예요. 팔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데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이 수정이라는 글자랑 고친다는 소리죠. 근데 물건을 팔 때 세금 계산서를 주는데 고치는 게 뭐겠어요? 빠꾸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수정 세금 계산서라는 말도 쓰고 실무에서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고도 하거든요. 수정을 왜 하겠냐? 마이너스니까 수정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정이라는 글자랑 이 밑에 보시면
숫자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이 중에 수량만 표시하세요. 수량 마이너스 50 있죠? 이것만 표시할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격은 마이너스일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물건값이 2만원이면 2만원이지 마이너스 2만원 그런 건 없죠. 자, 그러면 수량은 내가 팔면 50개 팔았다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만약에 100개를 팔았다가 50개 빠꾸당했다 하면 마이너스 50일 수 있죠. 그러니까 수량은 마이너스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가격은 마이너스가 없지. 누가 막 돈 주면서 물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에만 마이너스를 체크하면 어차피 수량과 단가를 곱한 게 공급가액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떨어지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둘 다 마이너스 쓰면 플러스 돼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자, 결론은 마이너스를 쓰시면 된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9월 11일까지는 안 어렵죠. 일단 날짜 입력해보세요. 9월 10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물건을 팔면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재화랑 용역은 잘 안 나오지만 재화를 공급한다고 하면 물건을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이 물건이랑 증빙이 같이 갑니다. 물건이랑 증빙은 붙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죠?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보냈던 물건이 돌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은 나한테 오고 있죠. 근데 나는 세금 계산서를 또 주고 있어. 마이너스로 된 거를.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중요하냐? 세금 계산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증빙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증빙이 들어갔냐 나갔냐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증빙은 나간 거죠 지금. 너 사기 싫다고 그럼 마이너스 찍어서 다시 줄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거 매입 아니죠? 네. 나 물건 사는 거 아니잖아. 팔았던 게 취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의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자, 그럼 유형은 역시 11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51번도 아니고 11번. 팔았던 게 취소니까. 그러면 판매한 제품이니까 역시 제품 매출이 될 거고요. 자, 수량 단가 써있죠? 마이너스 50 단가 2만 이렇게 쓰세요. 곱해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거래처는 서울이고요. 전자 발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붕괴는 보시면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했다. 외상매출금이랑 퉁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물건을 판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9월 1일에 외상매출금 지금은 11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550만 원 이렇게 해볼게요. 네, 제가 지어낸 거예요 이거. 자, 이런 거래가 9월 1일에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세금 계산서 줬겠죠? 근데 이 중에 야 이거 50개 뭐야 하자 있잖아. 반품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물건은 들어오지만 내가 쏘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9월 1일에 지금 팔았다 이러면은 9월 1일자로 하거든요. 이게 9월 10일인가 보다 그러면. 그러니까 9월 10일에 팔았던 건데, 그러니까 오늘 반품하는 날은 9월 10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다시 발급해요. 원래는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디테일까지는 말 안 해주네요. 그럼 여기서 외상매출금을 마이너스 110, 제품 매출을 마이너스 100, 부가세수금을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다 마이너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 550짜리 세금 계산서 줬었죠. 그럼 오늘 마이너스 110 찍은 거 같은 날짜로 또 줬죠. 그럼 얘는 그 날에 그냥 440짜리 받은 거예요. 합쳐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건을 받지만 마이너스 찍힌 걸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로. 그래야 딱 맞으니까. 날짜도 그 날짜로 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안 그럼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건 말은 안 해줬지만 그냥 그런 값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외상매출금과 상계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팔고 돈을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때 550을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오늘 현금으로 110 줘야 돼요.
맞죠? 이미 받아버렸다면. 근데 아직 안 받았나 보지. 외상매출금에서 상기한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550 받을 줄 알았죠. 근데 얘가 반품 때문에 110을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110에서 덜 줘? 이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네, 그냥 상황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딱 확인하시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수량과 단가가 다 있잖아요. 가끔씩 수량 단가 없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쓰시면 되겠죠. 한 개인 거니까. 한 개는 수량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붕괴는 그냥 2번 찍으면 끝난다. 4번대로. 마이너스만 붙여서 끝납니다. 이렇게. 안 어렵죠? 네, 요거는 그냥 바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 요것도 똑같아요. 이건 너무 옛날 문제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먼저 배치한 이유가 당연히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를 못 받잖아요. 근데 약간 그 가라로 만든 문제가 13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반품 처리를 해요. 근데 이 13번 문제는 전산회계 1급이죠. 이거 일반 점표라고 좀 써두셔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메인 매출 점표 하고 있는데 일반 점표를 껴넣은 거예요. 그 이유가 주제가 겹쳐서 그런데 그럼 이 붕괴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7월 25일로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중에 57만 원은 제품 분량으로 애누리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애누리가 깎아주는 건 아시죠? 깎아준다는 거.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11번 문제는 아예 그냥 반품 처리한 거예요. 제가 기분 나빠서 야 안 사 하고 갖고 가 이런 거고 13번은 야 그냥 이 정도 깎아주면 그냥 내가 품을게 뭐 그냥 이런 느낌이죠. 근데 어차피 원인은 같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우리 알잖아요. 외상 매출금에는 부가세가 들어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57만 원을 깎아주면 이 57만 원에도 부가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전산회계 1급에서는 너네 그런 거 모르잖아 하고 그냥 부가세 없는 셈 하고 낸 문제. 그러니까 이게 11번이 오리지널 진짜 문제고 13번은 가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제가 안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실무에서는 11번처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만약에 13번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면세 물건을 판 걸 거예요. 그럼 부가세가 없어도 말이 되잖아요. 그냥 뭐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57만 원은 못 받죠? 이때 계정 과목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 물어보는 거 같은데 뭐지? 매출 환입 및 내누리라고 있어요. 이건 그냥 환입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면 매출이잖아요. 근데 이게 빠꾸 당하면 돌아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매출 환입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57만 원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받겠죠. 보통이금으로 마지막 금액은 안 적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답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도 나온 적이 있다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요새는 안 낼 겁니다. 그냥 낸 적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13번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묻고 싶은 건 이건 거죠. 그 계정 과목이에요.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출 환입 및 내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품 매출 거 하나 있고 상품 매출 거 하나 있죠. 약간 옛날 스타일인데 참고만 하세요. 제 생각에는 또 낼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설명하려면 좀 긴데
이게 깎아주는 이유가 두 개 있거든요. 깎아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깎아주는 이유가 제품 매출이 있다고 했을 때 방금 보셨던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매출 할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차감 계정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빼고 나면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1000만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제품 매출 1000만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방금처럼 100만원 빠꾸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1000만원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100만원이 빠꾸 당한 거니까 900만원 판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00만원 이렇게 하란 소리지. 아시겠죠? 빼야 맞잖아요. 그리고 뭐 할인해서 100만원 깎아줬다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판 게 얼마냐 하면 1000만원이 아니라 800이다 이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삼성전자 뭐 매출액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그 매출액이 위에 1000만원이겠어요? 밑에 800만원이겠어요? 밑에 거. 위에 거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1000만원짜리 팔았어. 1000만원 반품 당했어요. 그럼 1000만원 판 거예요? 그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순매출이지. 그러니까 어떤 회사 매출이 얼마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매출.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자를 빼요. 너무나 숨쉬듯이 당연해서.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구하고 있지 않겠어요? 안 중요하면 1000만원 하고 끝내버리지. 이해되시죠? 이건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자, 근데 여기서 좀 골치 아픈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애누리도 깎아주는 거고 할인도 깎아주는 거고 이유가 달라요. 할인은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얘는 약정. 처음에 물건 팔 때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외상을 줄게 해서 한 달 안에 갚아 라고 해놓고 혹시 근데 15일 안에 갚으면 내가 2% 깎아줄게. 현금 빨리 받고 싶으면 그런 약정을 걸어요. 그러면 관심 없으면 한 달 안에 갚을 거고 관심 있으면 2주 만에 갚아버리겠죠. 그러면 그때 깎아주는 게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애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에서 애누리를 요청하잖아요. 할인을 요청할 수는 없지. 뭐 굳이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애누리 방금 반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품에서 깎아주는 이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내가 물건을 팔고 반품 당하는 거랑 그 나머지 돈 회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시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팔고 반품 당하고 나머지 돈 받는 게 시점이 다 다르죠. 근데 매출 할인은 내가 돈을 받는 순간이랑 깎아주는 순간이 반드시 일치합니다. 빨리 갚았기 때문에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일치한다고요. 시점이. 그래서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 상황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문제를 볼게요. 14번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매출거래처 경원으로부터 55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약정 나왔죠. 약정 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돼서 2% 할인해줬다 이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분개를 3개 해볼게요. 3개 그냥 이해하시라고. 왜냐면 이게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시험 합격만 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데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550 처음에 물건 팔았을 때요. 뭐 분개는 단순하죠. 처음에 물건 팔았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뭐 11번 과세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얘가 돈을 빨리 갚을지 천천히 갚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10일 빨리 갖고 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550을 들고 왔겠어요? 아니죠. 98%만 들고 왔겠죠. 그러면 얘가 돈을 빨리 갖고 온 걸 지금 알았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마이너스 2%짜리 너한테 발급해 준 다음에 나머지 돈만 받을게. 이걸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할인은 그래.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회수 분개는 생략하라는 거죠. 그럼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얘가 돈을 갖고 온 거예요. 잠깐만 내가 2% 깎는 분배를 좀 해야 되거든. 기다려봐 하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또 보내줍니다. 2%짜리를 아까 반품한 것처럼 11만 원을 깎는 분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실제로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찍힌 거를. 그러면 이런 분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거 11번 문제랑 똑같죠?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것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이거 하고 돈 받아야죠. 그럼 얼마 받겠어요? 550에서 11만 원은 내가 방금 포기했으니까 539만 원은 받겠지. 이렇게 해서 539만 원 외상 매출분 539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점표까지 제가 써볼게요. 메인 매출 점표에다가 물건 팔 때 적었겠죠. 그리고 오늘 11만 원을 깎는 거를 메인 매출 점표에 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하자마자 바로 회수하는 분계를 일반 점표에다가 하는 겁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분계를 동시에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 본다고 하면 메인 매출 점표 보내고 이거 일반 점표까지 바로 찍으셔야 된다고. 같은 날짜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니까 전산회계 1급이거든요. 근데 분계 두 개 내는 건 좀 오반데. 그러면 일반 점표는 이거 하지 마. 그래서 회수 분계는 생략하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거. 그러니까 결론은 이 위에 것만 쓰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1번이랑 똑같아져. 네, 결과가 그렇습니다. 좀 이런 거는 잘 알려줘야 된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네, 맞히실 수 있죠? 답은 쉬워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15번은 역시 가라 문제를 하나 넣습니다. 거짓말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름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매출 할인이 있다. 참고하시고. 근데 13번이랑 15번은 그냥 꼽혀 쳐버리세요. 그냥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시고 시험에 이제 안 나올 거다. 네, 아주 중요한 걸 했답니다. 반품을 했어요. 반품. 그러니까 할인이랑 반품 이 정도가 되겠죠. 주제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7페이지인데 요거는 다행히 세무 2급, 세무 1급이군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 범위 밖이라고 판단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페이지도 우리 시험 범위 아니군요. 다행이네. 이제 9페이지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9페이지. 이거는 제목을 좀 달아둘까요? 9페이지는. 요새는 조금 이제 빈도수가 낮아지긴 했는데 유형자산 처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거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꾸준하게 내주는 문제. 엄청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4문제나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걸 21번이 대표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억이 나시는지 제가 일단 여쭤볼게요. 유형자산 파트에서 우리 유형자산 폐기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건 일반 점표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형자산을 처분해요. 돈 받고 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나눠져 있을까? 일반 점표랑 메인 매출 점표로. 말 그대로 메인 매출 점표는 매입이랑 매출이잖아요. 그럼 지금 쓰던 유형자산을 팔았으니까 매출이죠.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점표죠.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겠죠. 근데 폐기하는 건 어때요? 폐기는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점표.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졌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유형자산을 한번 처분해 볼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한번 오랜만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계장치를 샀죠? 제가 기계장치 샀을 때 동의 한번 해볼게요. 기계장치 얼마로 돼 있어요? 5천만 원으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은 5천만 원인갑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안 냈겠어요? 냈겠죠. 그러면 그냥 현금이라고 할게요. 뭐 5,500 냈겠지. 그리고 부가세 되겠죠. 이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500은 따로 돌려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아, 이거 원래 부가세까지 500 냈는데 500은 따로 돌려받았으니까 기계 5천만 남았구나. 알겠죠?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베스트. 자, 그리고 감가상각 있겠죠. 감가상각 쓰면서 가치를 떨어뜨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3,800이라 돼 있는데 이 3,800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죠? 해마다 12월 31일마다 쌓고 해서 오늘 3,800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럼 그냥 한 번에 했다고 만약에 가정해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9월 3일이잖아요. 원래 감가상각을 12월 31일이 하거든요. 근데 12월 3일 그러니까 마지막 감가상각은 작년 말에 했었겠죠. 작년 말에. 그리고 오늘 9월 3일에 팔죠. 그러면 9개월 그러니까 9개월이 꽉 차진 않았지만 그냥 9개월이라 치고 그럼 9개월분 감가상각도 추가로 오늘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 즉시. 당연하죠. 안 그러면 그냥 11개월 쓰고 팔아버리면 비용이 없잖아요. 그건 너무 잘못됐죠. 그러니까 팔 때는 작년 말부터 오늘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바로 추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유예기가 돼 있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큐에 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비용인데 500, 800, 900 있죠. 기계장치는 500이 되겠어요. 감가상각비 한 번에 했다고 가정하면 원래 야금야금 했겠죠. 감가상각 무게에 기계 감누라고 쓸게요. 기계 3,800 이렇게 들어갔겠죠.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완료됐어요. 그리고 이 기계를 팔 겁니다. 그러면 장부에 있는 이 기계 5,000도 보내버려야 되고 감누 3,800도 보내버려야 되죠. 자, 이걸 크로스 시켜야 되죠. 이게 우선이에요. 첫 번째, 감가상각 무게에 날리기. 그리고 기계장치 날리기. 이게 1번입니다. 유형자산을 제거할 때. 자,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이제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하죠? 밑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에 팔았죠? 1,350만 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5천만 원에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5천에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샀던 금액도 나오고 오늘 파는 금액도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죠. 내가 이걸 1,350에 팔 거니까 부가세는 135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얼마 받아야 될지도 나오죠. 우리는 1,350만 원에 1.1배를 받아야 되죠. 110% 부가세까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50은 기계값이고 얘한테 팔면서 야 135만 원 내놔, 내가 부가세 내야 되거든 하니까 두 개를 같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다 써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1,000만 원은 일단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건 확실하잖아요. 줬으니까 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라고 퉁쳐버리잖아요.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받을지 안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쉬운 거. 우리가 제품을 1,000만 원짜리 판다고 해볼게요. 그럼 상대방한테 1,000만 원만 달라 그래요? 1,000만 원 물건값이고 부가세 100만 원 내놔 해서 1,100만 원 맞죠? 외상매출금 1,100 이렇게 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기계값이 지금 1,350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부가세 135만 원도 내놔. 이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10%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485만 원을 맥스로 생각하고 이 중에 보통 예금을 1,000을 받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485만 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꼭 우리가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뭐 받았죠? 뭘로 받았죠?
현금이네? 아씨, 어음인 줄 알았네. 아, 다 써있네요, 밑에. 아, 쉬운 문제였어. 아, 금액이 다 적혀있잖아요, 밑에. 아, 이게 밑에처럼 글씨로 돼 있어야 좀 어려운데.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봅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인가? 적혀있죠? 135만원. 그래서 제가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엄청 복잡하죠? 이거 진짜 어려워해요. 근데 체계를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엔 이것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1번.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랑 감가상각 무게액을 털자.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판 금액을 알잖아요. 1350에 팔았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확실해요. 무조건 10%거든요. 그래서 얘를 2번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10%지. 판매 가격에. 맞죠?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 차변 이거거든요. 왜냐면 이걸 왜 3번으로 했냐면 이 결제 방식이죠. 내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얘는 2개, 3개, 4개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무조건 1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부터 찍어놓고 일로 오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이 빨간 박스 이거 세 번째인데 얘는 반드시 110%입니다. 맞나요? 내가 이 부가세 10%까지 같이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110%입니다. 이렇게 찾아내시는 게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1350에 팔았죠. 그러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135만 원인 건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냥 12를 곱하시라고요. 그게 내가 받을 돈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왜 여기서 안 끝났어요? 차례가 안 맞아요 지금. 맞을 리가 없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계가 지금 5,000이고 감도 3,800이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계가 1,200이잖아요. 그럼 지금 1,200이 다운된 거예요. 맞죠? 1,200이 없어진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135만 원까지 해서 1,485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차피 여기에는 부가세 135만 원이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1,350만 원만 받는 거랑 똑같지. 왜냐면 1,485만 원이 110%잖아요. 근데 이거 받아봤자 어차피 10%는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분 금액이라고 돼 있는 1,350만 원 있죠. 이것만 사실 내가 받는 거라고. 이것만 실제로 받는 게. 그러니까 나는 1,200만 원짜리 기계를 줬고 1,350을 받은 거예요. 이득이죠? 150만 원 이득.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당연히.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옵니다. 이건 안 써도 되지 이제. 알아서 지가 구해줬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거를 해보셔야 논리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여비교통비 찍고 이러면서 막 그 회계 잘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거를 분개를 하면서 아 나 좀 한다 이런 말을 해야지. 이거는 회계랑 부가세가 다 들어가서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계적으로 알려드렸고 얘는 이거 진짜 잘 적어놔야 되는 게 옮기면서도 틀려요. 그렇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은 그냥 보시고 집에서 연습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해봤자 다 놓쳐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랑 방법을 좀 보세요. 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9월 3일이에요. 유형은 일단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1번이고 자 이제 드디어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제품 매출 아니죠? 기계장치를 팔았어요. 제가 답을 적는다 그랬죠. 그래서 답을 적어놨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여기 5,000 적으면 안 되죠? 내가 받을 금액인 1,350을 적는 겁니다. 그래야 부가세 135만 원이 뜨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금액을 합친 걸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걸 받을 거야. 근데 어차피 135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돈을 받지만 실제 내 거는 1,350이란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거래처는 뭐 중요하지 않죠. 보람테크. 전자 발급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고민할 것도 없이 혼합이죠. 그냥 혼합 찍고요. 자, 여기서 이제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1번, 2번, 3번 했던 걸 한번 기억하면서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2번은 이미 돼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 135만 원이 이미 돼 있죠? 그럼 2번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2번 끝났다. 그럼 이제 1번 해야 되죠. 2번은 돼 있으니까. 자, 그럼 1번을 합니다. 기계장치 감루를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답을 위에 적어 놓으니까 밑으로 기계장치 내려왔죠. 이거 보고 바꾸세요. 이러려고 쓰는 거니까. 그러면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기계장치가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거 맞죠? 그럼 얘가 들어왔었던 가격을 다시 한번 적어줘야죠. 들어갔던 대로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5,000만 원이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아직 1번이 안 끝났죠. 얘 나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같이 나갈래 하고 감누가 붙죠? 그러면 감누는 얘 자리랑 반대죠. 그러니까 얘가 대변으로 나가니까 차변인 건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차변인 것까지는 아셨죠? 자, 보세요. 기계장치 206번으로 돼 있죠? 그럼 얘 감누 207입니다. 그러면 207을 쓰세요. 시간을 아껴야지. 그리고 정확하죠. 이게 훨씬 정확하죠? 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 그리고 금액은 3,800이죠. 여기까지 하면 1번이잖아요. 아시겠나요? 1번이 지금 끝났죠. 우리가 그 제품 매출을 뜯어가지고 1번을 직접 만든 거예요. 이렇게 2번은 이미 있었고, 맞죠? 그럼 이제 3번 만들면 되죠. 차변에 2개. 그러니까 이게 좀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차변에 2개 더 들어가야겠다. 맞죠? 차변 만들고 F2번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일단 써주시고, 한 개 썼습니다.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 485만 원 아주 친절하게 써있네요. 좀 민망하네. 차변 현금 485만 원. 3번까지 완성했다. 맞죠? 3번까지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어디가 큰지. 왼쪽이 크죠? 그럼 우리가 돈을 더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순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찍어야겠죠. 이건 처분 이익입니다. 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야 되죠? 그럼 이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 자, 그러면 대변이익이죠. 대변이. 그러면 4번 대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차변이 작으면 3번, 대변이 작으면 4번. 그럼 내가 4번이 지금 작은 걸 확인했으니까 4번 하고 F2번 유형자산 치면 처분 이익이죠. 마지막에 손실 적으면 안 돼요. 그럼 나가리예요. 바로 오른쪽이 비니까. 이유는 차변이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처분 이익 하면 마지막 금액은 안 적어도 된다 했죠. 이렇게 찾는 거라. 내가 좀 보람 있어요. 이런 거 해야 나 좀 회계 좀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럼 일단 이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쉬는 시간에 한번 좀 입력해 보시고. 네. 외상문이 적었는데 이게 이거 뭐지? 예상비중으로 해서 참. 뭘 보고 썼죠 제가? 밑에 거랑 밑에 거랑 헷갈렸다. 죄송해요. 밑에 거랑 잘 보셨어요. 그럼 뭘로 바꿔야 되죠? 보통예금을 보통예금은 뭘로? 외상매출. 외상매출금? 외상매출. 선생님 지금 과거예요 지금. 미수금. 기계? 제품 매출이 아니니까. 기계잖아. 미수금.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넣었는데 밑에 거랑 착각하고 미수금입니다. 또 미수금은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인터치면 안 돼. 그렇지. 아시네요? 방금 신나가지고 미수금 방금 딱 당했어요. 했었어 방금. 저도 많이 당했어요. 저는 요새도 당해요. 많이 당했어. 미수금하고 차분하게 내려서 이것도 그러니까 당해본 사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외상매출금 쓰면 안 됩니다.
도장 미수금 안 돼요. 기계 장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나도 헷갈렸어. 이거 1000만 원을 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받으러이죠? 아니 미수금. 오 미수금이죠. 근데 배서양도다. 그러면 받으러 거 아니에요? 아닌가? 미수금인데 그 거래처로 바꿔줘야지. 아 거래처가 바뀌는 거. 어차피 이따 할 거예요. 좀 쉬고 아. 있어요. 네. 행복해 보여. 네, 10분 쉬고 10분 쉬고 계속 할게요.